자, 2022학년도 수능 미적분 29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문제는 풀어보고 왔다는 전제하에 조금 빨리 해설하는 걸로 할게. 자, 그러면 뭐부터 구하는 게 좋을까? 구하기 쉬운 거부터 구하는 게 좋겠지? 우리 항상 이런 문제는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나 부채꼴 이런 거 가지고 나누는 게 좋겠지. 왜? 우리가 넓이를 아는 도형이라고 해봤자 꼴랑 삼각형, 사각형, 부채꼴, 원 이런 정도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뭐가 구하기 쉬워하면 나는 F세타가 개인적으로 좀 더 쉬운 것 같기는 하거든? 그럼 얘는 삼각형이나 부채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AQ라는 보조선을 그리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ABQ가 지름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뭐가 직각삼각형이 됐어? AQR이 직각삼각형이 됐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 자, 여기 AB의 길이가 몇이라고 주어졌지? AB의 길이가 2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곧장 2 사인 세타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어디에다가 적용한 거야? 여기에다가 사인 적용한 거겠지? 그러면 각도만 알면 QR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코사인 2세타인가? 2세타. 좋아. 좋은 지적이야. 코사인인가? 사인 맞지? 좋은 지적이야. 자,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될 거 같냐면 여기 각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각은 어떻게 구해? 얘랑 합쳐서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의 각은 뭐 되겠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되겠지?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2 사인 2세타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쟤는 식을 조금 예쁘게 정리하면 그래서 QR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얘는 사인 3세타분의 2 사인 2세타 곱하기 코사인 3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F세타를 구성하는 두 개의 도형 중에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아냐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3세타분의 2 사인 2세타 코사인 3세타 되겠네. 이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S1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쟤는 뭐야? 활골이잖아.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어떤 보조선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쓸데없으니까 지울게. 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Q까지 선분을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중심각만 알면 끝나잖아요. 여기가 4세타가 되면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었으니까 S2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F세타가 나올 거니까 F세타는 계산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 S1 더하기 S2라고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써주면 이거 약분해서 쓰는 게 좋겠지? 그러면 2 사인 2세타에 사인 3세타 사인 2세타 코사인 3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2세타 빼기 2분의 1의 사인 4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뭐 구하러 가야 될까? G세타만 구하면 끝나겠지? G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요거 지우고 위에다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해줄게. G세타는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어떻게 구하면 좋지? 어떻게 구하면 돼?
나라면 식을 세우기 위해서 모르는 걸 문자로 놓고 쓸 것 같거든?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지 않겠어? 그지? 근데 걔를 계산하기가 조금 편해야 되니까 한 변의 길이 말고 나는 요 녀석을 A라고 놓을게. A. 그러면 A라는 애를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해 봐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쟤를 A라고 놓으면 그냥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을 걸 그랬나? 뭐 그 별로 문제는 안 되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좀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을까? 얘를 A라고 놓을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A 되겠네?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돼? 저기의 길이는 어떻게 돼? 탄젠트 세타를 곱한 게 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2 탄젠트 2 세타 분의 루트 3a 이렇게 되지 않겠어? 됐니? 그러면 우리는 a에 대한 식 하나만 얻어내면 되는데 AB의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걔 가지고 처리해주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2는 어떻게 돼? 2 탄젠트 세타 루트 3a 더하기 a 더하기 2 탄젠트 2세타 분의 루트 3a잖아? 쌤이 등호 나오면 항상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생각하라고 했지. 얘는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뭐에 대한 방정식이야? 당연히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봐야겠지. 왜? 목적이 뭐니까? A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 그럼 A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야? A에 대한 당연히 1차 방정식이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A를 포함하고 있는 거 다 한쪽 변으로 넘겨주고 없는 거 반대편으로 넘긴 다음에 A의 개수가 0이 아니라면 그 녀석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A는 상당히 귀찮네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쓰면 되겠네. 됐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G세타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의 A제곱에 사인 60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 될 건데 이거 제곱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그냥 세타분의 A의 극한을 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왜? 어쨌든 세타를 어디로 보낼 거니까 0으로 보낼 거잖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이 녀석일 거거든? 이 녀석은 뭘 만나면 좋아? 여기 세타가 만나면 좋아지지 않아? 그럼 분모에 세타가 들어가야 수렴하는 거니까 여기다 세타를 박아주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나라면 저거 절대로 계산 안 해. 그러면 세타 이렇게 써주면 세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봐줘야 되겠지? 그러면 요 녀석은 어디로 수렴해? 2분의 루트 3으로 수렴하고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해? 4분의 루트 3으로 수렴할 것 같고 뒤에 있는 거 0으로 수렴하고 얘 2로 수렴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4분의 3 루트 3분의 2여서 3 루트 3분의 8로 수렴하겠지? 어떻게 됨에 따라서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올 때 세타분의 a라는 애는 3 루트 3분의 8로 수렴한다는 게 중요할 뿐이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내가 G세타를 수렴하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세타 제곱으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야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 녀석의 분자를 세타 제곱분의 G세타로 바꿔야 되니까 분모도 세타 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요것들 각각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세타분의 F세타 여기다 쓰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식에다 써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 생각을 해보면 얘는 4로 갈 거고 얘는 3분의 2로 갈 거고 얘는 1로 갈 거니까 4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에다가 앞에 있는 녀석은 2로 갈 거고 뒤에 있는 녀석도 2로 갈 거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이 어디로 간다는 거 확인했냐면 3분의 8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했어. 그지? 그러면 얘 세타 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아까 여기로 수렴한다는 거 확인했잖아? 4분의 루트 3에다가 제 제곱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돼? 27분의 16 루트 3으로 가겠네. 그래서 요 녀석은 어디로 가냐면 27분의 16 루트 3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9분의 2 루트 3 되겠지? 그래서 P가 9고 Q가 2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은 11이 되겠다. 이해됐니?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값을 구할 거라는 건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잖아? 극한의 성질의 아이디어는 두 가지라고 했지. 하나는 모르는 거 아는 걸로 나타내는 거고 하나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힘들 때 하나씩 하는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A가 너무 복잡하잖아. 이걸 동시에 하려고 하면 어렵거든? 막 제곱하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힘들 때 하나씩 하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풀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을 간단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 됐니? 그러면 29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